오늘도 평양정보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정은 특각에서 능욕당하는 민서현 씨를 지켜보던 김정은의 경호원 박민준 씨의 도움으로 같이 탈북에 성공한 빼어난 미모를 지닌 민서현 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연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떠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렇게 남한에 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북한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 말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호출을 받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 일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꼭 알리고 싶었어요. 북한에서 미쳐 돌아가는 끔찍한 일들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죠. 조금이라도 그들의 인권에 힘을 보태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북한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제 전부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자상하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항상 먼저 생각해 주셨고요. 아버지는 북한 노동당에서 일하면서 꾸준히 승진하셨고 덕분에 우리 집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물론 북한에서 나은 생활이라는 게 어느 정도였는지는 다들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정말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옆에 있으면 늘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설령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하던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아버지가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목소리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고 좀 거칠었어요. 서연아, 큰일 났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북한에서 큰일 났다는 말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목숨이 걸린 일이 되기도 하니까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쁜 일인가? 아니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나?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순간 갑자기 활짝 웃으셨어요. 그 환한 미소를 본 게 얼마만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웃으시다니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기쁜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놀랬지? 서연아, 아빠가 승진했어. 드디어 고위 간부가 됐단다. 그 순간 저는 기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던 승진이라니. 이제 우리 가족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슬며시 밀려왔습니다. 승진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란 걸 북한에서 살아온 저도 알고 있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책임도 무거워지고 그만큼 위험도 따르니까요. 아버지가 그 위험한 자리에 오르셨다는 사실이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축하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게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겠죠.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고 그 감정들이 내 안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게 정말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일까? 아니면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려는 걸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거야, 서연아. 그동안 아빠가 많이 부족했지. 하지만 이젠 널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아버지의 눈빛은 정말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어딘가 불안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이곳에선 언제나 그늘이 따르기 마련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승진 소식을 전해주면서 곧 있을 자신의 취임식과 함께 승진 축하 파티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 저도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 그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게 저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단순히 기뻐하고 있었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아버지의 승진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선 상상조차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으니 저도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좋은 일이면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일 거라고 믿었죠.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그 파티가, 그 자리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 알았더라면 저는 길을 쓰고라도 아버지를 말렸을 겁니다. 아니, 차라리 저 혼자라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Yes, Speedy.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이 찾아왔죠. 한순간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김정은이 등장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마 모두가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공기를 바꿔버렸어요. 김정은은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축하의 말을 건네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죠. 저는 그저 옆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최고 지도자에게서 직접 축하를 받는 순간에 감격한 듯 보였고 눈가가 약간 붉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인정의 순간이었으니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조차 온전히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실수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계속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저 이 순간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김정은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는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은 차갑게 식었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중요한 순간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입가에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조금 더 숙였어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보이길 바랐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의 시선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파티가 끝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흥분된 목소리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셨어요. 새로운 직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생활이 어떻게 더 나아질지 말이죠. 그는 이미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고 자신이 이룬 성취에 가슴이 벅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저에게는 멀게만 들렸고 김정은과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과 얕은 미소,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느낀 공포가 계속해서 나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내가 어떤 커다란 위험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의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비극의 시작이었는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죠. 그날 또한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출근하셨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하고 의아해하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더군요.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서연 동지, 지도자님께서 귀하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죠. 김정은이 나를 부른다고? 왜? 무슨 일로? 파티 날 그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부름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부름을 거절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도 불안과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왔죠. 혹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모든 생각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차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저는 남자의 안내에 따라 내렸습니다. 김정은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서기 전까지 계속 마음이 심하게 두근거렸어요. 거기가 바로 김정은의 개인 공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어요.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에 벽에는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죠.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 같았어요. 그 공간을 보며 저는 내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했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이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김정은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시게, 민서현 동지.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자고.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따뜻했지만 그 온화함이 오히려 더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그 공간의 모든 것이 나와는 너무 다른 세계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쪽에는 커다란 책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권력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에 대해 그리고 제 일상에 대해 물었죠. 하지만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내뱉으며 그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대화는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론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나를 여기에 부른 걸까? 그러던 중 김정은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서현 동지의 아버지는 참 유능한 사람이야. 앞으로 큰 기대가 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지도자님 덕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제 심장은 멈출 줄 모르고 뛰고 있었어요. 대체 이 대화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왜 나를 여기에 부른 걸까? 불안과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숨겨진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정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다가와 저를 갑작스럽게 포옹했어요. 민서현 동지, 오늘 만나서 반가웠네.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되기를 바라네. 그 순간 제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폭발할 듯이 뛰었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 포옹은 표면적으로는 친근함의 표시였겠지만 저는 극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꽉 끌어안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고 그의 숨결이 제 귀에 너무 생생하게 닿았거든요. 그건 단순한 작별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본 그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포옹. 모든 것이 하나같이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포옹에서 겨우 벗어나 그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을 보았어요. 그걸 딱히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눈빛은 저를 완전히 겁에 질리게 만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겨야 할까?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막 새로운 직책에 오른 아버지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마음에 큰 충격으로 남아 있었고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눈빛과 그날의 불쾌한 포옹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다가올 큰 위기의 징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번 일은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가정에 더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어요. 그 일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첫 만남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고 아버지는 출근하셨고 나는 집에서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 익숙한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그리고 지난번과 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치의 틀림도 없이 같은 얼굴로 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서연 동지, 지도자님께서 다시 귀하를 부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은 그저 속으로 삼켜버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나를 내버려둬요. 그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또다시 그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어요. 차 안에서는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이번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마치 악몽 같았어요. 김정은의 개인 공간에 다시 들어섰을 때 그는 전과 다름없이 부드럽게 나를 맞이했어요. 민서연 동지,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 숨겨진 차가운 위험을 나는 분명히 느꼈어요. 그날도 우리는 보기엔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날씨에 대한 이야기, 북한의 발전상,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나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어깨나 팔을 스치듯이 닿을 때마다 내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러던 어느 순간 그가 내 손을 꽉 잡더니 말했다. 민서연 동지, 당신은 참 매력적인 여성이야.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혀버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열기와 차가운 눈빛이 섞여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설주나 현송월,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그런 말까지 하며 내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그가 갑자기 다가와 나를 안았을 때 나는 무력하게 굳어버렸어요. 너무나 두려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 몸은 마치 그 순간에 멈춰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 입에 그의 입이 닿았어요. 나는 너무 놀라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꽉 감았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죠. 벌려. 그 말이 내 귓가에 울릴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고 그는 거칠게 나를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격렬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내 공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내 옷을 하나씩 벗기려고 했어요. 나는 저도 모르게 저항하며 옷을 여미려 했지만 그는 내 손을 억세게 눌러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결국 내 상의가 벗겨지고 나는 수치심과 공포에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은은 내 손을 놓더니 젠틀한 말투로 말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 또 보자, 민서연 동지. 나는 재빨리 옷을 주워 입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숨이 막혔다가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울었어요. 수치심, 두려움,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그의 부름을 받았고 갈수록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나는 그저 그의 손 안에 있는 인형 같았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 갇혀버린 채로.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을 버텨낼 수 있을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를 거실로 불렀어요. 내내 참아왔던 비밀을 이제 더는 혼자서 짊어질 수 없었어요. 아빠, 너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죠. 서연아, 무슨 일이니? 요즘 내가 이상해 보였는데. 무슨 일 있니? 아버지의 눈빛에서 걱정과 불안이 보였어요. 그 순간 그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자 제 속은 더욱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는 천천히 김정은과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는 걸 보며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아버지만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쉬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서연아, 이거 정말 대단한 기회야. 내가 김정은 눈에 띄었다니. 우리 가족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거야.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기회. 아버지의 말이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어지럽게 느껴졌어요. 믿었던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쉽게 내칠 수 있다니. 아버지가 나의 고통을 무시하고 출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린 일이야. 너도 김정은에게 잘 보여야 해. 내가 그의 눈에 들었다는 건 우리 집안을 위한 큰 기회야. 내가 그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우리 가족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아버지의 말에 나는 그저 할 말을 잃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배신감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리라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정말 모르세요? 나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내 고통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외면하다니.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서연아, 지도자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우리 집안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너만 잘하면 돼.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내가 버텨야 해. 내가 견디면 우리 가족이 더 잘 살 수 있어. 그 말은 나를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넣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내가 견디면 된다고? 아버지에게 나는 그저 출세의 도구에 불과했단 말인가. 그의 눈빛은 내가 알던 그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짓눌렀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빠, 제발요. 저를 이렇게 팔아넘기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만 맴돌고 결국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나를 걱정하는 대신 오히려 고급 옷을 사주겠다며 지도자에게 더 잘 보일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혼자라는 걸. 나를 지켜줄 사람은 더 이상 없다는 걸.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야만 했어요. 혹시 오늘 또 김정은이 나를 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죠. 머리카락 하나, 화장 하나까지도 신경 써야만 했어요.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버지가 화를 낼까봐 두려웠죠. 서연아, 오늘은 어때?
괜찮니? 아버지가 내 뒤에서 물을 때마다 그의 목소리엔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물음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좋아, 오늘 혹시 지도자님을 만나면 잘 해드려야 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야.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절규했어요. 왜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는 내 고통 따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가족이 출세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아버지가 출근한 후 나는 구토가 쏟아질 것 같아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현실감을 잃어갔어요.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점점 더 낯설어져 갔고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가고 있었어요. 이미 나는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저는 이러한 지옥에서 구원자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공간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몸은 떨리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피 맛이 나서 정신이 아득해졌죠. 김정은의 손길은 매번 더 거칠어졌고 나는 그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끔찍한 시간들이 매일 반복되며 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내 어깨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민준이 서 있었어요. 우리는 간혹 마주치긴 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말을 나눈 적은 없었죠. 그런데 그날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걱정과 동정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민서연 동지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 순간 나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동정? 그렇지만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 고통을 혼자 견뎌왔으니까요. 박민준 동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는 내 말을 듣자마자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우시죠?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우리는 근처의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나는 그동안 쌓여온 고통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겪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정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매일 밤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두 이야기했어요. 말을 하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에게 내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끝없이 울었어요. 민준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내가 실수한 걸까? 이 사람도 나를 무시하거나 외면할까? 하지만 내 걱정과는 달리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 동지. 사실 저도 이런 고통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당신처럼 김정은의 눈에 띄어 끌려갔습니다. 그 후 그녀는 더 이상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그의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며 가슴을 조여왔어요. 그 역시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인 거였죠. 그의 여동생이 겪었던 일과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민준 씨의 눈에 깃든 깊은 슬픔을 보면서 나는 그가 왜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김정은의 공간에서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그때 그녀를 구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가슴속에서 날카로운 칼처럼 저를 찔렀어요. 그래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깊이 바라보더니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당신만 괜찮다면 이제라도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번에는 꼭 해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생긴 것 같았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이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경호원 신분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모았고 탈출 경로를 마련해 주었어요. 중국에서 도움을 줄 사람들의 연락처도 제공해 주었죠. 매일 밤 아버지가 잠든 후 나는 탈출을 준비했어요.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모으고 탈출 루트를 암기하며 간단한 중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매일 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나를 휘감았죠. 그렇게 탈북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긴장되었고 두려움도 커져만 갔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한다면? 만약 우리가 잡힌다면 그 후엔 어떻게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민준 씨의 여동생이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그 슬픔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더더욱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나는 그녀처럼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서연 동지,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반드시 돕겠습니다. 민준 씨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의 다짐과 나의 결의가 합쳐져서 우리는 조금씩 희망을 향해 나아갔어요. 과연 탈출이 성공할지 알 수 없었지만 민준 씨와 함께라면 끝까지 싸워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게 나는 탈출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유를 찾는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누군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약속된 시간이 되었을 때 민준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준비 다 하셨나요? 민준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궁금한 마음에 물어봤어요. 민준 동지,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는 건가요?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함께 갑니다. 이제 우리 모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죠. 그의 말을 듣고 안도감이 밀려오면서도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민준 씨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가 없었다면 나는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존재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날들.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는 거였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국경으로 가는 길 내내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은 멈출 것만 같았죠. 하지만 다행히도 민준 씨의 경호원 신분 덕분에 우리는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자유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사실에 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강을 함께 건너야 합니다. 그 강을 건너는 동안 나는 민준 씨의 손길에 의지하며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은 차갑고 매서웠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우리를 밀어주었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우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나게 된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중국에서의 여정도 험난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숨어다니며 매 순간 붙잡힐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의 도움 덕분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얼개를 들썩이며 오열을 하고 나니 그동안의 고통과 두려움, 긴장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듯했죠.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일조차도 버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그의 경호원 경험을 살려 직장을 구했고 저도 작은 일자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서연 동지, 아니 서연 씨. 우리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결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그가 어떤 말을 꺼낼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나를 곱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날들과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싸웠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그리고 민준 씨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함께 해주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민준 씨, 나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남한에서의 결혼, 그리고 새로운 출발.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우리가 선택한 삶을 사는 첫걸음이었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조금씩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북한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가끔씩 악몽으로 다가오고 그 시절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두근거림과 설렘을 느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었죠. 누군가의 소유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는 삶. 이것이야말로 내가 꿈꿔온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결혼식 이후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평양정보통은 두 분의 행복한 결혼을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